세금 공제 혜택에 대한 체류 신분 확인이 강화됩니다. 연방하원에서 불법 이민자의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세액 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노후한 신호 시스템 개선 공사 지연 때문에 뉴욕시 전철의 상습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프로젝트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년에서 3년까지 지연됐고, 이는 전철이 늦게 도착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펜스테이션의 서쪽 출입구가 개조로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 출입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팔레이 우체국 사이 입구를 개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약 200여 명이 헌법의 반부패 조항 위반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주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반부패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는 올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뉴저지 연방하원에 한인이 도전합니다. 주인공은 한인 2세 앤드류 김 씨로, 김 씨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길가의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빼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급기야 뉴욕시경이 체크나 머니오더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길가의 우체통에 넣지 말라는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KBTV 뉴스9입니다.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한 체류 신분 확인이 강화됩니다. 연방하원에서 불법 이민자의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세액 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3일 루 발레나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재무부가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세액 공제 신청자에 대한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세금 공제 혜택은 원칙적으로는 체류 신분이 없을 경우에 받지 못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재무부에서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체자까지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오래된 신호 시스템 개선 공사 지연 때문에 뉴욕시 전철에 상습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지난 2004년에서 2009년 MTA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프로젝트가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2년에서 3년까지가 지연이 됐고, 이는 전철이 늦게 도착하는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 오작동은 전철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호 시스템을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호등 한 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5개에서 6개 전철 라인에서 최고 1시간 이상의 지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MTA가 추진 중인 새로운 신호 시스템을 뉴욕시 모든 전철 노선에 도입하기 위해선 앞으로 40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펜스테이션의 서쪽 출입구가 개조로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 출입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팔레이 우체국 사이 입구를 개조해서 넓힌 것입니다. 깨끗하고 넓어진 출입구로 출퇴근 시간 이용객들의 통행 혼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의 서쪽 출입구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개조된 출입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연결된 팔레이 우체국 건물 서쪽편 끝에 역사 중앙홀과 연결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이용객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또한 파레비뉴 건너편에 있는 중앙홀도 확장됐습니다. 중앙홀 확장으로 이용객들은 출퇴근 시간 통행 혼잡이 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객들은 출입구를 찾아 멀리 가지 않아도 돼 편하다며 개조된 펜스테이션을 반겼습니다. 이러한 출입구 확장과 개조는 팔레이 우체국 건물 안에 있는 모이니안역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암트랙 철로를 놓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개조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추진한 펜스테이션 재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지난해 쿠오모 주지사는 16억 달러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 펜스테이션 역사를 새롭게 개발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BTV 박수현입니다.
민주당 의원 약 200여 명이 헌법의 반부패 조항 위반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주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반부패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소송당하기는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호텔이나 골프장을 통해 외국 정부 수반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는 수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여전히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조항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헌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반부패 조항은 호텔 사업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정상적인 사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뉴저지 연방하원에 한인이 도전합니다. 주인공은 한인 2세 앤드류 김 씨로 김 씨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앤드류 김 씨가 출사표를 던진 곳은 연방하원 뉴저지 3선거구며 민주당 후보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마 지역인 뉴저지 3선거구는 남부 뉴저지 벌링턴, 오션 카운티의 총 53개 타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앤드류 김 후보는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출마하게 됐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 3선거구는 공화당 소속의 토마서 의원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화당이 우세하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 대선 때는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위안부 기린비 건립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트리 타운의 정기회의에서 위안부 기린비 건립안이 공식 의제로 다뤄집니다. 이번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은 포트리 지역 고등학생 단체가 주도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의미가 더욱 큽니다. 기린비 건립 활동을 전개 중인 포트리 지역 고등학생 단체는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로 영어 약자로 YCFL입니다. YCFL은 포트리 출신의 한인과 타민족 고등학생 20여 명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지난해 6월달 기린비 건립 의사를 처음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YCFL은 이날 회의에서 기린비 필요성과 건립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시의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의회가 이번 위안부 기린비 건립안을 승인하게 되면 센트럴 블루버드와 에봇 블루버드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리덤 파크에 위안부 기린비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가의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빼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급기야 뉴욕시경이 체크나 머니오더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길가의 우체통에 넣지 말라는 계몽운동을 트위터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편물에 체크나 머니오더가 있을 경우 직접 우체국이 있는 우편함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편물을 빼돌리는 이들은 접착제를 바른 철사를 우체통 안에 넣어 우편물을 절도하거나 우체통 입구에 접착제를 발라놓고 주변을 맴돌다가 누군가가 우편물을 넣으면 곧바로 가로채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체국은 현재 이 같은 절도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우체통 교체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터스쿨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견과 학생과 학교 간의 경쟁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차터스쿨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터스쿨에 대한 인기는 치솟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차터스쿨이 수업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교육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차터스쿨에 대한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차터스쿨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교사와 학부모, 지역단체들이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아 자체 커리큘럼을 정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형 공립학교입니다. 차터스쿨이 공교육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갈수록 입학 경쟁도 치열해 대기자도 수만 명에 달합니다. 뉴욕시의 대표적인 차터스쿨 석세스 아카데미는 지난해 여름부터 온라인 커리큘럼을 모든 교사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6,800만 달러를 들여 교사 트레이닝 센터와 같은 차터스쿨 네트워크를 시행 중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 설립자 에바 모스코위츠는 교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해결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터스쿨의 운영 방식은 차터스쿨을 반대하고 있는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과 일부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차터스쿨에서 무상으로 교육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다수인 공립학교에 돌아갈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저해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석세스 아카데미 측은 공교육의 틀에 박힌 제도가 학생들의 교육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에도 올해 뉴욕시 차터스쿨에는 7만 3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가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미국 내에 가장 많은 의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암 진단 및 치료 전문 병원인 리저널 암센터가 한인사회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리저널 암센터가 노스버겐 존 서럴 암센터에서 새 오피스를 오픈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노스버겐 존 서럴 암센터의 새 오피스엔 한인 암 전문의가 상주해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 불편 없이 모든 관련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합니다. 그 한국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번에 존 서럴 캔서 센터를 조인했으니까 그 한국 분들이 다니시기 좋은 노스버겐에 새로 오피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근처에 계시고 무슨 질문이 있고 아프신 분들은 꼭 오셔서 진료 받으세요. 존 서럴 암센터의 노스버겐 새 오피스엔 한인 암 전문의는 물론 진료 예약과 여러 문의를 담당할 한인 리셉션리스트도 상주합니다. 한국 분들이 이제 여기 오시면요,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드리면 돼요. 암 연구의 선두주자로 뛰어난 암 전문 기술을 보유한 존 서럴 암센터의 노스버겐 새 오피스는 깨끗한 의료 환경은 물론 해켄색 대학병원과의 연계된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북한에 17개월째 억류됐었던 오토 윈비어가 혼수 상태로 석방된 가운데 나머지 억류 중인 미국인 3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혼수 상태로 석방이 된 대학생 오토 웬비어 이외 북한에 억류 중인 나머지 3명의 자국 시민들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일 평양을 방문해 김동철 목사를 포함한 억류된 미 시민권자 3명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면담 결과 3명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억류된 김동철 목사는 2015년 10월 북한에 체포돼 간첩 및 국가전복 혐의로 노동교화형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인 김상덕 씨는 한 달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지난 4월 출국 수속을 발동 중 북한 당국에 체포됐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농업기술 보급 활동을 하던 김학송 씨도 지난달 적대행위 혐의로 붙잡혀 현재 구금돼 있습니다. 공화당 원내 총무 스티브 스컬리스 의원 피격 사건과 샌프란시스코 UPS 총격 사건 등 어제에만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자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는 양상입니다. USA 투데이는 이날 총격 사건이 총기 규제 찬반 양 진영의 논쟁에 다시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맥컬리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총격 사건 후 기자회견을 통해 거리에 총기가 너무 많다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의 모 브룩스 의원은 총기 난사 사건 등은 총기 소지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나쁜 부작용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수정헌법 2조의 총기 소지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영리단체 총기 사건 아카이브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최소 4명 이상이 희생된 대량 총기 난사 사건은 올해 현재 154건이 발생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 끝에 정유라 씨가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삭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가 검찰 조사에서 고가의 명마 블라디미르를 타기 위해 승마장이 있는 올보르로 이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블라디미르는 다른 명마 스타샤와 함께 삼성이 허위 매매 계약서를 써서 정 씨에게 사준 것으로 지목된 말입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원래 타던 삼성 소유의 말 2필에 어머니 최순실 씨가 차액을 보태 말 중개상에게 주고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보태기로 한 차액이 제때 입금되지 않았다며
말 중개업자가 짜증을 냈다는 진술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삼성의 말 세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범죄 수익 은닉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기각된 첫 구속영장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혐의입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삼성 승마 지원에 대해 입단속 시켰다며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털어놨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 씨의 최측근인 수행비서 안모 씨가 정 씨에게 한 번에 10,000유로씩 여러 차례 도피 자금을 보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안 씨를 불러 정 씨에게 보낸 도피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해 은닉재산 실마리도 찾아낼 계획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은 무슬림이 낮 동안 단식을 하며 몸을 삼가하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단식에 지친 이들에게 한국의 보양 음식인 삼계탕이 소개되면서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질 무렵 단식에 지친 이들의 첫 식사 시간. 한국인 요리사의 지도로 한국 전통 음식 삼계탕 요리가 한창입니다. 신선한 생닭에 갖은 식재료를 적절히 채우는 요리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산 인삼과 대추, 마늘은 현지산 닭과 어우러져도 삼계탕 특유의 향을 자아냅니다. ما عندي خلفية في الكوزين الكوري بس حبيتها التجربة جدا حلوة وغير شيء إن الأكل الكوري أكل healthy. 삼계탕이 주 메뉴로 등장한 한식 이프타르 행사. 참석자들은 부드러운 맛에 건강에도 좋은 삼계탕이 단식 후 첫 식사로 안성맞춤이라며 감탄합니다. مختلف الثقافات الموجودة أكثرها خلينا نقول زيوت لكن الكورية اللي يتميز فيها أنها أكثر نباتية من جنسنج وغيرها من الأدوات. 한식 문화를 공유하며 두 나라 간의 우위도 깊어집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한국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 한 해만 20% 넘게 늘어 음식 한유로의 성장도 기대됩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아동병원에서 머리가 붙은 채로 태어난 샴 쌍둥이 자매의 분리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10개월이 된 이 쌍둥이 자매는 11시간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11시간의 대수술 끝에 샴쌍둥이 자매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머리가 붙은 채로 태어난 10개월 된 쌍둥이 자매 에비와 에리는 지난주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13일, 담당 의료진은 현재 자매들의 호흡 상태를 주시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쌍둥이 자매가 무사히 회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샴쌍둥이는 작년 7월 제왕절개로 10주 일찍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머리가 붙은 상태로 태어나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성공으로 이제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게 됩니다. 머리가 붙어있는 아기는 250만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납니다. 또 머리에 약 40% 이상이 붙어있으면 24시간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 자매는 10개월 넘게 잘 버텨준 기적의 쌍둥이입니다. 11시간의 분리수술을 견딘 기적의 쌍둥이 자매의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자매의 건강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6월 1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어젯밤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SUV 차량과 대형 트럭이 충돌해 30대 남성과 5살 난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10시 조지 워싱턴 브리지 어퍼레벨 인바운드 레인에서 5명의 사람이 탄 SUV 차량이 뒤따라오는 대형 트럭과 크게 충돌했습니다. 충돌 당시 SUV 차량은 급제동했으나 대형 트럭과 부딪혀 차량은 크게 훼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조지 워싱턴 다리는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멈추다 서다를 반복했고 이 와중에 해당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사고로 5명이 크게 다쳐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SUV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과 5살 난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조사당국은 SUV에 타고 있던 다른 2명의 여성과 어린 아기는 가벼운 경상을 입어 현재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조지 워싱턴 브리지 모든 방향의 교통이 통제됐으며 브리지 이용자들은 오늘 아침까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뉴욕시경이 브루클린에서 행인에게 총을 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5분경 플랫부시 애비뉴 근처 애틀란틱 터미널과
벌클레이 센터 근처에서 한 남성이 발목에 총을 맞았습니다. 피해자는 50대 남성으로 애틀랜틱 애비뉴를 걷고 있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피해 남성이 총을 쏜 남성과 다른 사람들과의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총을 쏜 남성은 키 5피트 8인치 정도의 마른 체형의 남성으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푸른색 모자와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퀸즈 머레이힐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 6시경 조단 스트리트 근처 32 애비뉴에 위치한 4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건물 1층에서 시작해 점점 더 커졌으며 2대의 헬리콥터와 소방당국이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화재 진압에 힘썼습니다. 화재는 진압됐으나 이날 화재로 최소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고 현장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브루클린에 소재한 약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폭행 강도 사건의 용의자 2명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 캐롤 가든 스미스 스트리트에 위치한 라이레이리에 2명의 남성이 들어와 약 4,000달러 상당의 담배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들은 이어서 라이레이드에서 몇 블럭이 떨어진 또 다른 가게에 들어가 또다시 4,000달러어치의 담배를 연거푸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가게 종업원들이 이들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담배를 훔친 2명 중 1명이 칼을 꺼내 종업원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휘두른 흉기에 다친 종업원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게에서 달아난 2명의 용의자는 검정색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를 찾는 데 주변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RFK 트라이버로 브릿지가 오늘부터 캐시리스 톨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지 패스가 없는 차량은 톨게이트를 지날 때 차량 번호판 인식기가 번호를 인식해 차주의 주거지로 한 달치 청구서가 보내집니다. 베라자노 브릿지도 다음 달 내 캐시리스 톨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미국이 지난 2003년 광우병 사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을 전격적으로 재개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미 네브라스카주의 육가공 업체인 그레이터 오마하 패킹사를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 첫 번째 수출분이 14일 항공편으로 네브라스카를 출발해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귀하 신청 이민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시민권 시험의 시빅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무료 앱을 출시했습니다. 해당 앱은 애플폰 사용자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 모두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의 비싼 집값 때문에 골치를 앓던 구글이 자구책으로 조립식 주택 300채를 마련합니다.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은 조립식 주택 신생업체인 팩토리 OS와 2,500만에서 3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홀리네임 병원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을 이끌고 계십니다. 최경희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 부원장님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Thank you. 네네. 홀리네임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제가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은 10년 전에 홀리네임 병원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 시작한 이유는 한인 커뮤니티 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상당히 힘들잖아요. 특히 아프면은 병원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장벽이나 아니면 문화적인 장벽, 그리고 사실 미국 분들도, 여기서 태어나신 미국 분들도 지금 미국 병원 제도나 의료 제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한국 제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인분들이 한 분 한 분 홀리네임 병원에 오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다 해드리고 통역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아프면은 한국 음식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네. 한국 음식 드시게 해드리고, 아기 나면은 미역국 해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그 저희가 저도 이민 1세고 우리 직원들도 다들 이민 1세로서 그 고충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런 문화적인 뭐 언어적인 여러 가지 장벽을 없애서 그러지 않아도 아파서 힘든데 그 홀리네임 병원에 오시면은 회복이 더 빨리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생긴 게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이고요. 다행히 또 한인 그 닥터분들이 많으십니다. 여기서 미국 메디컬 스쿨 나오시고 또 이런 분들도 본인들이 한인 분들이기 때문에 한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마침 그 닥터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간호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군데군데 그런 분들이 한인분들이 오셨을 때 한국말로 마음 편하게 그 진료받고 치료받고 갈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네네. 그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한인들 입장에서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언어가 좀 불편하고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홀리네임 병원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10년 하다가 네네네. 보니까 또 딴 병원에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보고 정말 홀리네임에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딴 병원들도 지금 여기저기 한인 프로그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좋은 현상이죠. 우리가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또 네네. 그리고 사실 우리 목적이 뭐 다들 저희 병원은 이제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는 거니까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커뮤니티 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 미션이니까 저희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거니까 딴 병원에서도 그런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은 한인 커뮤니티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뉴저지 병원들도 한인 프로그램 여기저기 생기고 그다음에 퀸즈나 뉴욕시티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더 기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LA 지역에서 캘리포니아나 네. 아니면 시카고 지역에서 방문을 옵니다. 와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배우러 많이 오시는데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앞에 이렇게 잘 일하고 있으면은 딴 병원들이 많이 쫓아오니까 아주 기쁜 현상입니다. 네네. 아유, 뭐 그만큼 얼마나 또 노력도 많이 하시고 또 열심히 해오신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또 그 커뮤니티 브릿지 펀드인가요? 네네. 네, 또 그것도 또 시작을 하셨죠. 네네. 네. 뭐 활동 그래서 예. 네네. 저희가 그 커뮤니티 브릿지 펀드가 한 7개, 8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그 한인 프로그램, 이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보니까 아파서 병원 찾아오시는 분들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유방암 바로 알기 걷기 대회 한 것도 네네, 유방암 그렇습니다. 그 조기 발견하고 중요한 거에 대한 인식을 올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회나 학교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나가서 혈액 검사 많이 해드리죠. 그 B형 간염 검사도 해드리고 당뇨 검사, 뭐 콜레스테롤 검사 검사를 해드리는 이유는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네. 당뇨가 있다, 아니면 B형 간염 보균자다 하면은 조기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가 수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무료로 해드리다가 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경비를 홀리네임 병원에서 전부 다 부담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펀드레이징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0년 전에는 그 도네이션 해주시는 분들이 한두 명 뭐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10년 후에는 지금 950명의 그 기부자가 생겼습니다. 네. 거의 다 한국 분들이시고요. 그 중에는 뭐 10불 도네이션 하시는 분들, 20불 1년에 또 많게는 10만 불, 20만 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다 모여서 우리 그 커뮤니티 캠페인 그 전부 다 그 혈액 검사, 컨설테이션 이런 그 경비로 다 쓰고 있고요. 반은 홀리네임 병원에서 그 서포트하고 반은 기부자분들이 서포트하고요. 가장 기쁜 거는 1년에 기부하시면은 매년 하세요. 10불이든 네. 20불이든 그게 다 모여서 이제 큰 돈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커뮤니티 브릿지 펀드는 저희가 올해 그 100교회 캠페인을 시작을 했죠.
사실은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교회의 역할이 크잖아요. 거의 뭐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는 네네. 거니까요. 처음 특히 이민 오시는 분들 모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교회 가면은 많은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교회들하고 파트너를 해서 그 커뮤니티 브릿지 펀드는 특히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보험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영주권도 없으시고 어떤 분은 불법으로 계시고 근데 갑자기 실명할 위기에 놓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거나 근데 병원으로 이머전시 룸에 가면은 수술은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만 시키고 집으로 돌아보내니까 이 수술할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커뮤니티 브릿지 펀드를 해서 한두 명씩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취지가 좋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또 많이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100 Church 캠페인을 해서 지금은 벌써 뭐 거의 한 18개 교회가 다 이제 참석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금액이 뭐 많이 도네이션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동참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불을 하시든 1000불을 하시든 10,000불을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같이 동참해서 그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손길을 뻗치는 게 같이 미션을 같이 그 쉐어링하는데 큰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이즈 관계없이 그다음에 도네이션에 관계없이 저희랑 그 같이 일할 수 있는 교회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제가 우리 최경희 부원장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참 어쩜 한인사회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진행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홀리네임 병원의 코리안 메디컬 프로그램의 최경희 부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하루 종일 선선하고 햇볕도 적당해 아주 날이 좋았습니다. 한낮 76도, 한밤 최저 61도이며 밤하늘은 맑고 청명합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립니다. 비는 내리다 그치기를 계속 반복하겠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내려갑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낮 동안은 대체로 무난하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하늘에 비구름이 껴 곳곳에 천둥치는 곳 보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한두 차례 천둥 소식 보입니다. 날은 다소 흐리겠는데요. 이후 날은 다시 맑아지고 기온도 80도 이상 계속 유지합니다. 내일은 날이 흐리고 약한 비가 내립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6월 15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9은 KBTV 웹사이트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